자, 그럼 임주혜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어떤 의미일까요? 최장 기간 평일을 거쳤습니다. 선고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금요일은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날 바로 이제 주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더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완충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금요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네. 당초에는 이보다는 더 빨리 선고가 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최장 기간 평일을 거쳤습니다. 결국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 날짜를 밝혔다고 보고 이틀보다는 더 먼저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선고 날짜를 통지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중계가 진행될 것이고 방청 같은 부분도 허용이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좀 미리 선고 날짜를 밝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선고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여러 건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각종 탄핵 사건, 권한쟁의 사건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부분도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재판관들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토론을 거쳤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적어도 최대한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리고 거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외부적인 요소들도 일부는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요. 이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분,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에게 판결문으로서 이 결론을 납득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이라던가 실체적인 요건 같은 부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론을 마쳤던 게 2월 25일이었고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 사이에 평의와 평결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변론이 종결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평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평의가 진행되고 나면 평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평결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꿔보자면 그러니까 표결, 투표를 한다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인용 의견인지 기각 의견인지 각하 의견인지를 밝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결이라는 건 어찌 보자면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표결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문에 사인을 하기에 앞서서 절치는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미 재판관들은 어떤 쪽의 결론을 내릴지 개인의 의견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말 표결, 그런 물리적인 의미의 표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네. 각자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으리라 봅니다. 그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사실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무 제요, 헌법재판 실무 제요라든가 이전의 관행들을 보자면요. 모두 전원 일치된 그런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주문을 나중에 읽고 이제 이유부터 설시를 하게 되고요. 만약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문, 그 결론부터 읽고 그 이후에 이 이유에 대한 부분들, 다수 의견, 소수 의견들을 제시한다. 이렇게 헌법재판 실무 제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전에 두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이유 부분이 먼저 설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지금 선고 시점에서 바로 만장일치인지 만장일치 결론이 아닌지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각하,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두에서 미리 각하부터 의견을 밝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설시라는 게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 좀 짚어주시죠. 쟁점은 크게 보자면은 5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포고령을 발표한 부분이라던가 군경, 국회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자면 굵직굵직한 사건별로 쟁점이 나뉘어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탄핵 심판은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쟁점들, 이런 사안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가 1단계 판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헌법과 법률에 일부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도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탄핵이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네. 2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번 헌법재판, 결국 이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나아가 그 위반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결국 이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쟁점이 됩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탄핵 심판 결과 경우의 수 3가지죠. 그렇습니다. 결국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네. 이 중에 결론을 받아들 수 있습니다. 먼저 탄핵이 인용되려면요, 6인의 탄핵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 6인 이상, 그러니까 6인, 7인, 현행 제도 하에선 지금 8인까지 찬성을 한다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각하,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려면 지금 재판관이 8인인데 과반수가 각하라고 했을 때 각하가 됩니다. 8인 체제 하에서는 4명 이상이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한다면 각하가 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기각이 된다. 탄핵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용 5, 각하 3이 나왔다면 기각은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기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용이 5명,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인원이 5명이고요. 각하 의견이 3명일 경우에도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이 있다고 해도 네. 지금 과반수가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해야지 각하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은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인용이 5명일 때는 6인의 찬성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모두 기각이라는 결과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기각의 정족수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탄핵 인용의 정족수는 6인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8인 체제 하에서의 각하의 그런 정족수는 4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인용은 그 외의 모든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용은 6명 이상, 각하는 4명 이상, 그 외에는 다 기각이다 이 말씀이시죠? 결과가 셋 중 하나로 나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파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기 대선이 실시되게 됩니다. 인용 이외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직무만 정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지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이번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파면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 외에도 다른 죄로도 소추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